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자, 에센셜 112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32번부터 39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네요.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보험 설계사의 자세는 무엇인가? 굉장히 지문이 긴데 핵심만 살펴보죠. 보험 설계사는 고객이 생애 주기별 다양한 위험을 예측을 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전문성 개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뭐냐면 이 전문성과 이 키워드는 생애 주기별 다양한 위험을 예측한다. 요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단계에 아직 체결이 안 된 거죠. 그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상품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 채널 처리를 위해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민원 접수 채널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등 보험과 관련이 없는 지식, 부동산, 세무, 펀드 이런 거죠. 당연히 보험 설계사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련 지식 습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험 모집 종사자는 금융인으로서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견실한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자,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33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 자신과 보험업에 대한 책임,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은 자, 고객의 진정한 필요에 의해서 보험 계약을 전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비교 안내 확인서에 계약자와 피보험자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자, 비교 안내 확인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이 용어를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거나 권유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자료를 써야 되냐면 보험회사가 관리 심사를 해서요. 관리 번호를 부여한 보험 안내 자료만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자체 심의를 받은 자료만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설계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금은 할 수가 있는데 일일 수금 형태로는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는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험 설계사는 계약자 개인의 불만사항을 구두상으로 접수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전화로도 가능하고요.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받았을 때는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기본 지키기네요. 보험 설계사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자필 서명, 그죠? 중요한 내용 설명, 계약자 측에서 부본 전달, 이게 3대 기본 지키기죠. 자,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서명 안 됩니다. 청약서, 부본, 약관, 보험계약자의 직계가족이 이것도 저는 무조건 본인에게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중요한 내용은 직접 설명을 해야 한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앞에서도 나온 부분이었죠.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의 동의가 있어도 절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동의가 있어도 안 됩니다. 다른 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위해 초회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대납, 특별 이익 제공 당연히 안 되겠죠. 35번, 보험 사기 보겠습니다.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최근 보험 사기의 경향은 고객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 이런 거죠. 범죄, 경성사기죠. 경성사기. 보다는 일반 국민이 피해를 과장하는 등 연성사기 위주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이 올해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손보험을 통해서 과장 청구하는 거죠. 연성사기, 생계형 보험사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사기가 성립을, 범죄가 이제 성립하는 거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요것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기죄, 형법의 사기죄였는데 최근에 더 강화가 됐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 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연이어서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과실이나 고의를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요. 보험금 청구는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이 좀 있죠. 그래서 쉽지가 않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불효식 낙성계약의 특성을 재산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 이건 뭐 얼핏 보게 되면 이게 딱히 이렇게 틀린 곳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재산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을 하는 것은 사행계약.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행계약의 특성을 재산적 이득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효식 낙성계약의 특성이 틀렸습니다. 세 번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상습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보험사기 계약의 특징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보험을 다수 계약한다. 좀 이상하죠?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보험료 납입 이상하죠? 부담보로 보험 계약을 하는 건 정상적인 보험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 사기 계약의 특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의 4가지 유형은 뭐 큰 제목으로 지문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기적인 보험 계약 체결, 보험 사고의 고의적 유발, 보험 사고의 위장 및 허위 사고, 보험금 과다 청구. 뭐 읽어만 보시더라도 이게 보험 사기가 어떤 유형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 보험 범죄의 특성은 자, 복합적인 다른 범죄를 유발을 한다. 뭐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뭐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입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인지 아닌지. 수법이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피해의 전가성, 다른 피해로 더 이제 전가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죄의식의 부재. 내가 낸 보험료로 내가 보험금 받는데 뭘. 뭐 이런 거. 죄의식 부재. 뭐 이런 것들이 특성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 등의 권유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잘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가입을 했는데 보험 사기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가서 계약을 하는 것이 바로 보험 사기 계약의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7번 사회적 피해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의 사회적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험 사기의 증가는 건강보험 등 공보험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죠? 보험 사기가 많이 일어나면 보험이 부당하게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공보험료 인상을 하게 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당한 보험금 지급, 보험 인상시킵니다. 보험산업의 이미지 악화를 초래한다.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가 보험 가입을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기적인 보험 계약의 체결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의 증가로 인해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있다 그랬죠. 큽니다. 두 번째, 보험 사기로 인해 특정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죠.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다. 틀렸습니다. 세 번째, 보험 사기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보험업법에 명백하게 계약자, 보험 관련 종사자 다 있습니다. 입법 조치가 필요한, 이미 입법 조치가 되어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보험협회에서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SIU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험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죠.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특별조사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경찰청에서는 보험범죄수사협의회,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 금지조항 명시하고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로 보험사기행위 금지조항 신설된 법률, 제가 보험업법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협회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예방활동을 하는데 왜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겠습니까? 잘못됐죠. 두 번째,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 SIU를 설치를 하여 보험사기 조사, 좋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처벌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요런 함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보험설계사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일반 범죄, 왜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범죄에 비해 모방범죄에 의한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생명존중과 자살 예방. 자,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자, 19개 생명보험회사들이 만든 사회공헌위원회 재단입니다. 자,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한국형 자살 예방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는 사회공헌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죠. 그래서 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게이트키퍼 양성하는 것이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아니냐. 요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보험 공동사회공헌 활동을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자살 예방,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 중이다.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 게이트키퍼라고 하죠.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관 함정. 게이트키퍼 인증을 위해서는 중앙심리부검센터 양성 과정을 이수해야 돼. 인증하고 양성하는 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다. 여러분께서 게이트키퍼는 중앙자살예방센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보험회사들이 뜻을 모아 생명보험업계 공동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여기까지 다 좋았어요. 2010년이 아니라 2007년도에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